금 얘기를 좀 그래도 좀 금 해주고 요새 가세요. 금이 정말 핫하죠. 골드바가 골드. 사라지고 있다고 네. 하는데 의원님은 좀 금 좀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전 근데 그 저희 아이들 돌 네. 때 네. 그때만 해도 금한 돈이 4만 원, 5만 원 했어요. 그래서 그때 금반지를 이제 돌반지에서. 선물로 받은 예. 게 있었는데 그거. 한참 전에 예. 금이 한 돈에 막 15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얼른 팔았지. 그랬더니 이제는 60만 원 됐잖아요. 아이고. 금한 돈에. 아이 참 보면. 후회하시고 네. 계시겠네요. 네. 근데 금값이 정말 금값입니다. 금값이 정말 네. 금값 됐죠. 근데 음. 우리가 국제적으로는 트라이온스라는 단위를 쓰는데 네. 이 트라이온스당 금값이 지금 거의 3,000달러에 가까워졌어요. 지금 2,900달러가 넘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트라이온스당 2,000달러가 거의 한계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거든요. 항상 네. 1,900 뭐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일종의 저항선으로 그 작용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걸 네. 뚫더니 이제는 3,000달러를 뚫을 것 같단 말이에요. 원인은 몇 가지 따져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끝난 게 아니다. 또 올 것 같다. 네. 이른바 관세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또 한 번 세게 올 수 있겠다. 그러면 금이 이제 대표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이니까 예. 그래서 금값이 오르는 거로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른바 한쪽에서는 지금 3,000불 정도 되는 트라이온스당 금값이 네. 10배는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트코인 느낌이 나는데 네. 금값이 이렇게 오른다고요? 그냥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네. 이른바 어느 한쪽에서 세계 어디 한 군데에서 빅픽처를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기면 가능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빅피처? 네, 어떤 의미냐면 이건 뭐 그렇게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가능성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열심히 싸우잖아요. 이른바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데 AI 전쟁까지 벌어졌어요. AI 놓고 이제 최근에 세게 붙었죠. 근데 중국이 이 게임에서 항상 일방적으로 터지는 이유가 뭐냐면 달러가 확실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달러 없이는 어떻게 안 돼. 그리고 해외 송금이나 수금을 받을 때도 이른바 스위프트 코드를 미국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고 나니까 스위프트 코드에서 러시아 쪽을 그냥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멀쩡하던 대형 은행이 만약에 미국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거대 은행도 하루아침에 동네 전당포 만들 수 있어요. 거래가 안 돼. 왜냐면 못 보내. 해외 어디고 뭐고 못 보낸단 말이야. 이거를 달러 패권을 확실하게 금융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한테 결국엔 터지는 구조인데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이 대략 금을 한 8,000톤 정도 소유하고 있는 거로 추정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민간이 갖고 있는 금 말고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공공 분야에서 중앙은행을 비롯한 이제 퍼블릭 섹터에서 갖고 있는 것만 얘기하면 미국이 대략 8,000톤 정도 된다고 보고 중국이 한 4,000톤쯤 될 거라고 추정을 해요. 우리나라 한 100톤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국이 그동안 계속 금을 사 모았다. 근데 이게 중국의 중앙은행이 사온 게 아니고 군부에서 그렇게 사 모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 안 나게 모았다. 그래서 중국이 어느 날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달러가 금하고 태환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1971년도에 당시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 비용 때문에 워낙 달러를 많이 찍어내야 되다 보니까 브레튼 우주 체제의 폐기를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달러를 갖고 오면 일정량의 금으로 바꿔주던 금태환 안 한다. 정지 선언을 하고 이제 지금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달러 패권을 한 번에 맛을 보내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예. 금본위제로 돌아가자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찍어냈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만 특히 바이든 정부 때 찍어낸 달러 양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달러 언제까지 믿을 수 있냐. 근데 뭐 중국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위안화가 됐던 아니면 새로운 화폐 뭐 단위를 도입하면서 이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갖고 오면 금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면 네. 국제적인 공신력을 그 금태환 화폐를 선언해 버리면 네. 이게 확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나라들도 지금 달러 우리 뭐 다 외환 보이고 거의 달러로 채워놨었는데 미국 달러 너무 많이 찍어내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인플레이션 오면 이게 가치가 떨어지고 그렇죠. 야 이거 달러에 대한 어떤 그 국제적인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 맞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근본위제로 돌아가려면 금값이 트라이온스당 3,000불 정도 해갖고는 감당을 못해요. 왜냐하면 워낙 교육 규모나 경제 규모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값이 더 올라가야겠네요. 트라이온스라고 하면 네. 이거를 지금의 가치로 3,000불 정도로는 화폐 양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배. 그런 의미에서 금값이 정말 훨씬 비싸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설 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 뭐 이런 나라에서 뭐 인도까지 포함해서 언제까지 저렇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을 거냐. 근데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근본적으로 안 바뀌면은 네. 근본이 안 바뀌면 안 된다는 생각을 그래서 하면서. 이 시스템을 한 번에 예. 확 들어엎는 방법은 네. 우리 돈 갖고 오면 우리가 금하고 바꿔준다라고 선언하는 순간에 네. 이게 판이 바뀌는 거예요. 아하. 근데 그런 일이 과연 그렇게 될까는 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질까 뭐 의문은 듭니다만 그런 깔려 의미에서 있네요. 예. 앞으로 금값이 10배 더 간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결국에 이제 금값이 오르고 있는 건 지금 현상으로서 우리가 보고 그렇죠. 있으니까 이런 게 우리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단 한국은행이 2013년도부터는 금을 절대 안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에는 이자가 없지 않냐. 워런 버핏도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만 보관비만 들고 그래서 안 사고 있는데 예. 야 그게 과연 맞았냐? 지금 중앙은행으로서 일정 부분을 해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란 얘기가 나오고 전라도 어디 기초단체에서 황금박지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값어치로 10배가 됐다며 10배. 그때 잘했네. 그거 만들 때는 군수가 욕을 엄청 먹었는데 그게 뭐 20매덕 들여서 만들었는데 지금 200 몇십억 원어치 가치라는 거예요. 10배가 뛰어서. 그러니까 가장 그 직접적으로는 한국은행에 지금 금을 매입하지 않는 조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거부터 결국에 뭐 제가 드린 말씀은 먼 훗날에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는 얘기를 드린 거고 일단은 금값이 이렇게 계속 오른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끝나지 않았다. 또 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미국 국채값이 10년물 기준으로 4.5% 이하로 떨어졌다가 지금 4.6을 또 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못 낮춘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도 못 낮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난린데 빨리 낮춰야 된다고 난린데. 그러니까 사실은 금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우리 경제가 훨씬 더 앞으로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닥 경기가 엉망인데 금리를 낮추고 좀 금융을 풀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거든요. 그렇네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했듯이 미국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 금리에는 매여 있다. 이게 정권으로부터는 자유로워도 미국의 페드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게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금값이 오르는 거는 일단은 안 좋은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간밤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예상보다 좀 뜨겁게 높게 나오면서 나왔죠. 걱정이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정치적 혼란을 빨리 마무리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최상목 대행 체제로는 이거 미국에서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 일단 철강 관세 때린다고 했고 3월부터 반도체도 지금 사정권에 지금 있는 거. 우리 차도 그렇고. 반도체, 자동차까지 이제 사정권 안에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아무 대응을 못 하고 있잖아요. 걱정이고요. 그래서 빠르게 헌재가 결국 결론은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리고 빨리 조기 대선은 가서 그렇죠. 새로운 리더십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의원님 뭐 홍보하실 말씀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뭐 행사가 있다고요? 이거 한번 그래도 저희가 띄워드려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헌재 탄핵 결과를 조금 더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8대 0으로 인용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서 예. 지금 우리 탄핵 절차나 뭐 형사사법 절차는 헌재와 법원에 좀 맡겨놓으면 되는 거고 네. 우리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탄핵 이후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탄핵 이후.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예. 탄핵 이후에 새롭게 들어설 정부에서 꼭 해야 될 개혁 과제, 네. 놓쳐서는 안 될 개혁 과제를 좀 논의해 보자는 취지에서 예.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 토요일이죠. 다음 주 2월 22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네. 1세미나실에서 어허. 이 토론회를 좀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차기 정부의 예. 경제 개혁 파트를 발표를 하고 김종대 전 의원님이 안보 파트를 또 담당해 주기로 했고 신인규 변호사가 정치 그리고 박영식 앵커가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 이렇게 발표자는 4명이고요. 그날 시간 되시면 꼭 참석을 하셔서 활발하게 의견 개진도 해주시고 우리 이제 좋은 자리네요. 우리가 8년 전에 탄핵을 경험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기 대선으로 당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정부 5년 동안 놓친 부분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조기 대선이 되면 당선이 확정되는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잖아요. 이게 보궐선거라 인수위 시절이 없거든요. 네. 물론 인수위 시절을 거쳐도 아무런 준비 못한 정부도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아예 인수위가 없는 정부가 들어설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새로 출발하는 정부는 꼭 이 개혁 과제 파트별로 좀 미리 챙기자 이런 취지의 행사입니다. 정말 좋은 자리,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 탄핵 이후 대한민국에 나아갈 길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주 토요일이죠.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마 이제 오마이 TV도 이걸 생중계할지 그건 뭐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결정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금감 얘기까지 저희가 쭉 이어가고 그럼 출연료는 금으로 드려야 되나요, 우리? 그러면 고맙죠. 금 반돈이라도. 금 반돈이면 얼마야 요새?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하네 진짜. 자, 정치와 경제까지 한눈에 쭉 들여다봤고요. 오늘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